나 이거 한 5개 수업 들어가서 5번째 하고 있어. 월과학이 시작됐는데 특히 예비고 1학생들이다 보니까 우리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들이잖아.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이 첫 번째 시작에 앞서서 너희한테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 그리고 이 당부의 말을 잊지 말고 꼭 잘 기억하면서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다른 학년들에 비해서 고등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들에 비해서 정말로 아직까지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모든 것의 가능성이 다 완전히 열려있는 학년이다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보다는 너네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따라서 너희가 3년 후에 갖는 결과가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정확하게 시발점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다 보니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제가 부탁인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들지 마시고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똑바로 실행을 하면서 너희들의 목표를 위해서 꼭 노력해 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조금 더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아마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이것저것 많이 떨리고 좀 약간 설레기도 할 거고, 그리고 불안하기도 할 거고, 어떤 게 더 좋으냐,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어디 사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타진해보고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학교를 갑니까? 어느 학원을 가야 합니까? 어떤 걸 공부해야 합니까? 이런 것도 고민일 뿐더러, 게다가 수시로 갈 것인지 정시로 갈 것인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야 내가 어느 대학교를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너희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대학교는 처음 가겠지만 너네가 지금까지 17년을 살았나? 16년? 17년째. 어제? 나이 많이 먹었네. 17년째 살고 있으면서 너네 인생 한번 돌이켜보자. 너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나 혹은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하던가 혹은 갖게 되었는지 꼭 생각해봐봐. 잘 생각해봐. 아주 어렸을 때나 한 7살 때, 8살 때 전이야. 엄마한테 가서 사달라면 되잖아. 엄마 이거 사줘. 그러면 엄마가 사주시던가 아니면 안 되라고 하시던가 둘 중 하나겠지. 내가 어떠한 걸 해야겠다 이런 거에 떠나서 엄마한테 부탁을 했고 엄마가 들어주면 되는 거고 안 들어주면 실패하는 거잖아. 그 시기는 이제 지나왔을 거란 말이야.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그리고 6년 동안 이것저것 다른 사람들과 친구들과 이런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놀고 이런 생활을 보내다가 중학교 때쯤부터 이제 너희가 슬슬 너희만 갖고 싶은 것들이 슬슬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아마 그들 중에는 이제 선생님이 누구한테 특정 인물 지칭해서 너 했지라고 말하기 좀 뭐하지만 그들 중에는 엄마한테 혹은 이런 친구들한테 사람들한테도 얘기하지 못할 정도의 자기만 또 하고 싶었던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근데 그들 중에 이루어진 건 무엇이고 그들 중에 내가 포기하게 된 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왜 이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하냐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럴 거라 예상이 돼. 너희들이 여태까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하고 살았냐?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살았냐?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지. 근데 그 전에 지나갔던 것들 중에서 내가 포기할 만한 것들은 아마 포기하고 지금까지 왔겠지만 그들 중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것들은 아마 지금까지도 너희 머릿속에서 나 이거 갖고 싶다, 나 이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앞으로 지나갈 세월보다 앞으로 다가올 세월들은 이 하고 싶다 혹은 내가 이런 걸 해내고 싶다라는 게 더 큰 것이 오게 될 건데, 더 큰 것이 올 때도 당연히 어렸을 때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엄마 나 여기 보내줘, 나 이 대학교 가고 싶어 라고 해서 보내줄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아마 그냥 별다른 노력 없이도 엄마나 혹은 주변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그냥 그거를 받아내면 그만이겠지만 그러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너네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곰곰이 짚어봐야 되는데, 가만히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무언가가 이루어진 적이 너희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17년을 살아오면서 있었더니 갑자기 내 표정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는 표정이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특정한 물건을 갖고 싶다는 거야. 그럴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주고 가실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선생님의 언제나 영원한 목표, 다이어트. 아침에 자고 딱 일어났더니 몸무게가 한 20kg 빠져있어. 그걸 맨날 간절히 바라면서 자거든. 근데 그러지 못해 지금까지. 너희보다 한 2배 이상 많이 살아온 나도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 많은 것도 그게 이루어지죠.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너희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이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너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가 결국 원하는 목표는 대학이라는 곳을 가기 위한 거 아니겠어? 그치? 되게 좀 간결하게 얘기해요. 대학이라는 곳은 과연 어떠한 학생을 데려가고 싶어 하는가?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너희들이 가고 싶은 그 대학교는 어떠한 학생을 뽑으려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 왜 이 얘기를 선생님이 꼭 반드시 1학년 때문에 해주시냐면, 요즘에 워낙 대학교를 들어가는 여러 가지 탈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변인들을 둘러봤을 때 내가 아는 누군가는 우리 뭐 엄마의 친구의 동생의 누군가의 딸은 아들은 이렇게 해서 대학교를 갔대요 라는 방법을 자꾸 들리면서 그 방법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갖고 나와서 선전이 될 때도 있고 홍보가 될 때도 있고, 또는 그게 마치 사실인 것 마냥 하나의 비법인 것 마냥 전파될 때도 굉장히 많아. 근데 너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현재 이 상태에서 뭐 대학교 입시가 어쩌고 수시가 정시가 어쩌고 이런 거 모르는 상황에서 대학교는 과연 어떤 학생이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대학교는 과연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을 것인가 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 반드시 떠오르는 게 바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게 돼.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뽑으려 하는 이 더러운 세상, 뭐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자꾸 공부 잘하는 것이 혹은 공부만 요구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괴롭히려고 하는 하나의 습관으로서 학생들한테 자꾸 전달되고 있는데, 고교 생활이 그리고 대학교가 너희한테 전달하고 싶은 것은 공부를 괴로워해라, 공부를 너희를 괴롭혀 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언가를 목표를 선정했을 때 그 목표를 어떻게 이뤄갈 것이냐,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너희는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너희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견딜 것이냐, 노력할 것이냐, 혹은 때로는 내가 그 생활을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즐길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싶기도 하고 경험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부라는 것을 잘하는 대학을 간다는 건 지금 이때쯤은 되게 시원하게 말할 수 있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아직 시발점이 있기 때문에 너희한테 아직 뭐 아무것도 좋은 글씨가 쓰여진 적이 없단 말이야. 이 학생 공부를 못하는 학생, 이 학생 공부를 잘하는 학생, 몇 등급 학생, 이런 얘기들 기준이 전혀 없다 보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다 똑같이, 그래,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하면 나는 그 대학교가 원하는 학생이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 대학이 요구하는 성적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아마 이들 중에 96%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하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 96% 말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 너희가 원하는 성적은 언제나 1등급 하나 있었고, 그러면 1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에 해당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96%잖아. 따라서 너희들 모두 다 1등급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모든 학생을 통칭했을 때 그 모든 학생 중에 96%는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할 거라고. 달라지기 시작해. 첫 번째 4월달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즉 이렇게 학교의 시험 10번을 거치게 될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능이나 시험까지 거치게 되면서 자신의 성적이 몇 등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가게 될 건데, 처음에 시작에 있을 때는 희망이 부풀어 있다가 점점점 자기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힘도 빠질 것이고, 때로는 의욕도 저하되고, 때로는 포기도 하고 싶고, 또 때로는 뭐 자부심을 넘어서서 자만감을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미리 상상하고 그리고 염두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노력해 가야겠다는 것을 고민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 순간순간 기분에 따라서 피곤하면 자버리고 하기 싫으면 포기해버리고, 그러다 또 언젠가 뭐 그런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부가 재밌는 날 또 열심히 했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재미없다 생각이 들어버리면 포기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막 뒤죽박죽 섞이게 되거든. 이랬을 때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라는 게 아니라 네가 성적이 떨어지고 너는 뭐 이 대학교를 못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갖게 되는 일종의 뭐랄까 자격지심, 나는 막 살았어라고 하는 그 자격지심,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 내가 원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말할 수도 없어, 어차피 다른 사람들 그 말 듣고 비웃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거라는 걸 남자한테 말하기가 부끄러워 라고 하는 자격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그런 자격지심이 너희를 끊임없이 계속 괴롭힐 거라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야. 따라서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당연히 1등급을 맞으면 당연히 좋지, 선임도 좋고 다 좋을 건데, 단순히 그 1등급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목표에서 벗어나서
내가 무언가를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수행해가는 과정 자체를 너희들이 스스로 계속 고민해보면서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조금만 더 힘내보자, 내가 조금만 더 여기서 힘을 내서 내가 원하는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성취감 꼭 맛볼 수 있는 학생들이 계시고, 첫 번째 이 겨울방학의 시작을 그것을 너희가 똑바로 따라하면서 혹은 계획하면서 이뤄가는 감정을 꼭 느끼시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이뤄갔으면 좋겠어.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너희들한테 정말로 꼭 말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여기 앉은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전체적으로 들어보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혹은 이따 수업 끝나고 바로 따라해 보시려고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으면 또 시도해 보려고 하죠. 아시니? 그래서 꼭 첫 번째 시간에는 수업 나가는 게 없으니까 나는 지금 숙제가 없네 라는 생각이 많이 뛰어들지 마시고 계획을 반드시 짜보시고, 그리고 그 외적인 것도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봅시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예전부터 계획 짜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선생님이 수업으로 들어가는 중상생 안 들어오다 보니까 계획을 그동안 짜고 있었는지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해. 특히나 교양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확인해서 되게 쿨하게 그래 열심히 해봐 갔었거든. 근데 나머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학원을 다니고 있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안 다니고 있던 친구도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오늘 뭐 약간 좀 난 해왔는데 안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부터는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걸 꼭 연습하시고 그걸 따라 해볼 수 있도록 생각해. 계획을 따라봐 학생한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존재에 대해서 더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짜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짜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볼래? 나 짜고 있었어요. 야, 신났는데. 오늘 고등학생이 되고 첫 번째 처음 들어온 날이니까 되게 의미 있는 날이잖아. 그치? 오늘 1월 2일인가? 얼마나 의미 있어, 그치? 1월 2일. 뭔가 되게 좀 있어 보이지 않니? 그러면 너희들이 오늘을 기준으로 반드시 계획을 짜기 시작하는데, 학원에 있는 계획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날까지 일주일을 계산해놨어. 그래서 너희들이 학원에 있는 계획표를 가지고 계획을 짜려고 하면 아마 일주일이 지금 시작하는 날이 아니겠지만 오늘부터라도 이번 주 토요일날까지 먼저 계획표를 먼저 하나 짜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 저녁이 되면 다시 다음 주 계획표를 다시 한번 짜볼 수 있도록 하셔. 아시겠어? 그리고 계획표를 짜는 것과 짜지 않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 참 많이 해요. 혹은 선생님 저는 계획표를 짰는데 안 지켜요 라고 하면서 계획표의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 어차피 저는 짜봐야 안 지키고, 그리고 뭐 그거 짜라는데 어차피 뭐 지키지도 않을 거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이 계획을 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계획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각자서 비교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 계획표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기상시간인데, 기상시간이 있는 친구 없는 친구의 차이는 이래. 기상시간이 목표가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어났을 때 자신이 일어난 시간에 대해서 불만이다, 불안하다 혹은 어떻다라는 느낌 자체가 없어. 그냥 오늘 하루 잘 잡는다가 중요하지. 개운한데? 개운하지 않은데? 뭔가 좀 이상한데? 배고픈데? 진짜 짜증나. 추워. 뭐 이런 것만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계획표상 7시에 일어나겠다 계획 갖고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8시 또는 9시 정도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 자기 하루를 반성하면서 시작하게 되지. 나 또 늦었어. 어떡해. 물론 그게 너희가 계속 반복만 되면서 패배감만 준다는 문제가 있겠지만, 너희들이 최소한 이 시간대 내가 무엇을 해야 했는데라는 걸 알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하다. 물론 학원이나 학교나 다른 사람들과 뭔가 같이 하고 있는 공간들 같은 경우는 너희가 굳이 그거를 표라고 하는 곳에서 줄까지 쳐가면 시간을 계산할 필요가 없지. 아마 너희 부모님들이나 너희 스스로도 이곳에 가야 해 하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같이 대담을 하는 것만 공부라는 것이 아니야. 학이야 학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습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해야 된다. 절대 너희들 친구랑 의논하면서 토론하면서 뭐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라고 하면서 같이 대담하게 습이 일어날 수가 없어. 따라서 너희가 공부를 학과 습을 같이 똑바로 한다는 얘기는 이 습할 시간을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습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도서실에서 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집에서 혹은 학원에서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몸이 본능적으로 학원이나 도서실로 옮겨질 거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마 대부분 공부라는 것, 대부분이 아니고 100%인데 공부라는 것 자체가 원래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되게 즐겁게 즐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공부는 내가 어떠한 목표를 이뤄가는 수단이지 그 공부 자체가 목표가 돼서 안 된다고. 즉 태어나서부터 난 공부하다 죽을 거라는 목표는 잘못된 계획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나는 이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대학이 요구하는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노력하고 버티고 있는 거지. 그 외적인 의미가 별로 없어. 아시겠니? 따라서 너희가 혼자서 해야 되는 똑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느 장소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떠한 과목을 어느 정도 양만큼 할 건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것이 너희들이 계획표의 존재의 첫 번째 이유인데 이거를 짜지도 않고 즉 자기가 이걸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만족하게 보냈다 안 보냈다는 기준조차 없이 그냥 숙제는 다 했는가에만 계속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그리고 숙제 안 해서 혼나는데 그 혼나는 선생님의 무서운 정도에 따라서 눈치 봐가며 이 선생님 많이 무서우니까 뭐 답지를 100개서 제출하고 이 선생님 별로 안 무서우니까 그냥 다음에 낸다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본능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너희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너희 자체의 변화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변화도 거의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순간이니까 누구나 다들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있지만 똑같이 한 달, 두 달을 보내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봤을 때 혹은 5월 달쯤에 중간고사를 봤을 때 그 성적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니? 그래서 이러한 다른 결과를 갖는 게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오늘부로 꼭 계획표 짜시면서 너희들이 생활에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계획표를 못 지켰으면 포기하거나 계획표를 찍거나 자꾸 버리려 하지 마시고 계획표를 못 지켰던 자신을 조금 반성하시면서 아, 내가 오전의 계획은 못 지켰지만 오후 계획은 꼭 지켜야겠다. 내가 오늘 하루 아파서 오후 계획도 잘 못 지켰지만 내일부터 꼭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하루하루 다독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어?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기상시간 반드시 준수해요. 특히 1학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 강조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게 너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이제 중3에서 막 벗어나서 조금 인생이 살만해졌는데 벌써부터 또다시 내가 고등학생이라는 걸 실감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너희들은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은 다 고등학교를 가게 될 것이고 고등학교를 가게 됐을 때 한 명의 열애도 없이 분명히 아침 7시 전에 일어나게 될 거야. 어떤 학교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뭐 자기네 학교는 뭐 오후 3시부터 수업을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뭐 오전 10시부터 수업을 시작한다던가 이런 편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친구들이 다 8시 정도는 학교에 떠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될 준비가 되니까 그것을 미리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즉 너희들이 그때 닥쳐서 하루 이틀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3년 동안 꾸준히 그런 습관을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별반 차이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너희들이 컨디션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선생님이 가장 안타까운 몇 명의 제자들 사례가 있는데 예전에 가르쳤던 한 7년, 8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들 몇 명이 그때 이제 그 오후에 하는 재종반인데 오후에 하는 재종반이다 보니까 이 학생이 공부하는 리듬 자체가 오후에 맞춰져 있었어 아예. 오후 6시부터 학원에 갔었고 그리고 집에 가서 공부하면 새벽을 이제 꼴딱 보내면서 공부를 했었던 거예요. 새벽 6시까지.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고 오후 한 2시, 3시 정도면 일어나서 다시 또 공부를 시작하고 이런 학생이 공부 진짜 많이 했었어.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 보면 그렇게 성적이 못 나오거나 그러지도 않았어. 1등도 많이 이루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국어, 영어, 수학, 전체 다 그랬었다가 이 학생이 마지막에 참 안타깝게 낭패를 보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쭉 하다 보니까 아예 애초에 기분이나 마음까지 모든 게 저녁 시간이 편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버린 거야. 그리고 그때 되면 고요하고 조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가 뭔가 또 집중도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수능을 보러 갔을 때 낮에 사람이 막 움직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낯설어 했었어. 너무 뭐 좀 약간 컨디션도 안 좋고 눈도 좀 뻑뻑하고 계속 뭔가 좀 피곤한 거 느낌도 받고 평상시 같으면 자고 있을 시간이었을 텐데 그 전날 뭐 하루 온종일 잔다고 해서 이 컨디션이 바로 빠르게 들어오지 않거든. 너희가 지금 잠자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것처럼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 연습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힘들어한다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평상시에 공부한 양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에 한 반 정도밖에 실력이 나오지 않는 거야. 난 너희들이 안타까운 게 어차피 너네 학교 시험도 아침에 볼 거야. 그지? 그리고 뭐 당연히 수능의 시험도 단 전체적으로 전국도 아니라 아침에 보게 될 건데 자꾸 자기가 원하는 공부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하지 마. 이거를 너희가 착각하면 안 될 게 너희는 이때 이거를 잘해라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야. 그래서 너희는 오후가 좋아? 그럼 오후에 시험 봐. 너희는 오전이 좋아? 그럼 너희는 오전에 시험 봐.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시간에 가서 너희의 실력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것도 준비하면서 잡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어? 그래서 비상식 같은 거 임의로 들어가지 마시고 나는 강압이니까 좀 늦게 일어났다라는 그 작은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너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아시겠어? 그리고 두 번째, 기상 시간을 잡아내면은 아마 추천 시간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하셔야 될 거야. 특히 이때 좀 처음 시작할 때 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신이 어느 정도 시간을 자야 좀 개운한가, 즉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가를 알아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가면 갈수록 자꾸 이런 말을 참 많이 물어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야 돼요? 라는 거. 그는 뭐 너희들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뭐 삼당 사랑이라든가 이딴 말들을 들어보면 뭐 3시간 자면 죽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아니 뭐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죽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들이 들리니까 아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 취침 시간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 자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 불안할 거야. 근데 선생님이 단언하던데 개인적인 차가 반드시 있는데 취침 시간 자는 시간은 개인적 차가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고 어떤 친구들은 자신이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만이 공부하는 시간 동안 컨디션이 집중력이 올라갈 수 있어서 자는 시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8시간 정도 자는 경우들도 있고 반대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잤다 하더라도 조금 잔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경우들도 있어. 이건 개인적 편차 문제인데 이거를 그냥 무작위적으로 특정인들의 말을 들어가면서 자신이 오래 자야 좀 컨디션이 회복이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생방사 이런 걸 따라하다 보면 오히려 컨디션의 저하가 굉장히 심해서 깨어있는 동안 뭐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뭐 자꾸 피부도 안 좋아지고 자꾸 삶의 의욕은 없어지고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나타나. 그래서 1학년 이때쯤 너희가 뭘 반드시 한번 실험해 보시냐, 확인해 보셔야 되면 나는 몇 시간 정도 자야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컨디션이 좋은 걸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근데 이걸 확인해 보시려면 전제되는 조건이 기상시간을 고정시켜 놓은 뒤에 아시겠니? 기상시간을 고정시켜 놓은 뒤에 학교나 학원이나 공부하러 간 장소에서 낮잠이나 틈틈이 자지 않은 상태에서야 즉 수업이 끝났어 쉬는 시간 10분이 있어 그때 자면 오케이? 그런 것들이 다 잠으로 포함되어서 어떤 날 따라서 편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잠깐 쪽잠을 자려 하지 마시고 자기가 깨어있는 동안에 쭉 어느 정도 시간을 공부했을 때 저녁에 잠이 충분히 빨리 오는가 내가 어느 시간 12시나 1시 정도에 누웠을 때 잠이 충분히 오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조금 힘들긴 하지만 착각하지 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잘 잤으면 이렇게 일어나는 친구는 없어. 나 오늘 진짜 개운한데 쩌는데 이러면서 일어나는 친구는 없어. 다들 일어났을 때는 멍하고 힘없고 무기력한 거야. 그 상태에서 잠을 깨려고 노력하는 거지.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영화에서 봤던 뭐 드라마에서 기지개 키면서 아침에 자기 쫙 하는 그런 거 없어. 아시겠어? 그냥 일어나서 다들 눈곱 떼고 씻기 싫다 귀찮다 이러면서 앉아있는 거라는 걸 아시니?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루가 자기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깨어있는 동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점점 넓혀갈 수 있는 걸 이번에 확인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어.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시작했을 때 선생님이 아마 이 얘기를 반드시 했을 건데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아니면 뭐 그 외 타블렛 PC 이런 것들을 만지면서 자기 취침 시간을 방해하지 마. 무슨 말이겠어? 이걸 너희가 지금 미리부터 염두하고 떼어놓지 않으면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 스마트폰 당연히 갖고 다닐 것이고 뭐 대부분 집에 컴퓨터 만질 것이고 뭐 TV도 시청할 거는 아는데 너희들이 어차피 그곳에서 멀어진다고 한다면 난 너희들이 지금 이 시간을 그냥 단순히 수학학원 다니고 있음 아니면 뭐 국어 정도 같이 공부하고 있음 이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서 멀어지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생각해. 특히 핸드폰, 특히 스마트폰 굉장히 치명적인 게 보통 방 안에 TV 놓는 경우는 좀 드문데 자기 방 안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들어가는 게 되게 많지. 그리고 들고 들어갔을 때 침대에서 하기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그 한 번 잡았을 때뭐 가끔 생각을 되게 참 많이 하거든. 얼마나 하니라고 뭐 자기 전에 뭐 취침 전에 10분 정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다 뻥이라고 생각해.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할 때가 있는데 10분 놓고 논 적은 없어. 안 만졌으면 안 만졌지 10분 보고 내려온 적은 없어. 보다 보면 1시간 기본으로 가게 돼 있고 그 1시간의 시간이 네 계획표로 반드시 다 틀어버릴 거야. 따라서 너희들이 말하는 이 계획표상 움직인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실행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이거를 뺐거나 아니면은 뭐 옆에서 감시하거나 하지 않을 건데 너희들 스스로 이거를 멀리 하는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뺐거나 감시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게 어차피 너희 100% 감시 못해 그 누구도.
뭔 말인지 알겠어? 너희 부모님도, 너희 학교 선생님도, 또 다른 학원 선생님도 너희를 100% 감시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아시겠니? 즉,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면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니까 제발 부탁이고 당부하건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상상이 있는 지금 먼저 깨우치시고 먼저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지금 너희들이 난 오늘부터 이걸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 난 정말 핸드폰을 좀 멀리 해 봐야겠다. 나는 이제부터 전자기기를 안 만져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의도적으로 조금씩 멀리 했을 때 아마 가장 빨리 멀어지는 경우가 그래가 한다니까. 아시겠니? 그래서 꼭 무시하지 마시고 시도해 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비상하고 난 다음에 공부 시작의 시간에 대해서 전체적 가이드를 줄 건데 최소 늦어도 9시부터는 반드시 공부하는 장소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요. 다들 아마 지금 학교는 안 가고 있을 거니까 대부분 독서실 아니면 집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도서실 가는 친구는 9시에 도서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자기가 집에서 공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정말로 선생님 꼭 하나 당부 좀 드리자. 제발 부탁인데 집에서 공부할 거면 씻고 나와서 잠바 입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가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지도 않고 엄마가 주는 밥 먹고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안 할 거야. 이 말 무슨 말이니? 사람은 되게 묘하게도 너희가 외출할 때 외출복을 입고 찬바람을 맞고 들어오면 무언가 정신이 리프레시 되는 게 있는데 이거 그냥 집 안에서 계속 같은 공기를 맡고 있으면서 친숙한 환경에서 내가 무언가 새롭게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너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못하는 거야. 따라서 난 만약에 공부할 때 집밖에 없어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씻고 나와서 외투 입고 동네 한 바퀴라도 돌고 들어가서 찬바람 좀 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공부해. 거기가 마치 공부하는 공간인 것처럼. 아시겠니? 그냥 가만히 집에 있다가 소곡바람으로 털레털레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해야 찌라고 있으면 아마 30분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 잘 거다. 아시겠니?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꼭 다른 마음을 갖고 공부하시고 혹시나 중학교 때 교복이 있으면 교복 입고 공부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 실제로 교복이라는 게 되게 좀 특이한 옷이어서 되게 불편하고 되게 짜증나고 답답할 텐데 입으면 딴짓하기 되게 힘들어. 그래서 오히려 공부할 때 집에서 교복 입고 공부하시면 좀 남사스럽긴 하지만 공부할 때 확실히 도움이 되긴 할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9시부터 반드시 공부를 시작하는 계획을 잡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계획의 첫 번째는 학을 파악하는 건데 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원, 이게 지금 현재 예비 고1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를 가고 있지 않으니까 학원도 일종은 없겠죠. 근데 이 학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전반적으로 고1 학생들 특화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한국. 아이쿠야, 너네 문이과 통합형 인재들이구나. 알고 있니? 너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야? 한국도 과탐사품이 되겠네. 네. 어차피 이건 1학년 때부터 어차피 너희 위에도 똑같았었어. 억울하지 마.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니?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한 방법이야? 알고 있으면 대답 안 하는 거지? 뭐가 제일 중요해? 하나만 말해줘. 틀려주던 거, 맞추던 거 좀 맞춰줘. 다. 그래, 다. 그치?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알겠어? 학예 계획을 짤 때 아마 여기 학원 수학학원 다니는 친구도 수학에 대한 학예 계획을 짰겠지. 만약 국어 학원 다니는 친구 같은 국어 학원도 짰겠지. 영어 학원 다니는 친구 영어 학원 짰겠지. 문제는 이거야. 모든 과목을 다 다녀야 되니까 그게 아니야. 애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만약에 수학하고 국어 학원을 다닌다고 가정하자. 오케이? 그러면 영어하고 탐구는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이 말 이해하시겠니? 내가 만약에 이 네 과목을 학원을 다 한다면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닌 거잖아. 이 중에서 두 개가 다닌다, 이 중에 하나만 다닌다 그러면 그 과목만 공부한다는 뜻은 아니야. 즉 어느 과목이든 학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문제야. 아시겠어? 근데 보통 학을 처음 할 때 많은 학생들이 잘 실패하는 게 모르는 거를 누군가 알려주지도 않고 혼자서 그걸 꼼꼼히 읽어보려 하니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알아가려 스스로 알아가려면 힘든 거잖아. 그래서 보통 학원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이겠어? 아마 대부분 학생 미국 학과가 되게 많아. 국어 뭐 요즘 언어 어렵다고 소리 나니까 국어 다녀야겠다. 뭐 영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녀야겠다. 수학 뭐 다녀야겠다. 탐구는 뭐 안 하겠다. 이렇게 계획자가 되게 많아. 혹은 반대로 이런 경우도 사실 걸어봤는데 일단 수학부터 잡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나중에 알아서 되겠지 뭐 이런 생각에 일단 수학부터 잡고 특정 과목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선생님이 분명히 말하는데
얘네들 중에서 특정 과목부터 자꾸 시작하는 계획을 무조건 틀어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내가 수학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수학 1등급이 나왔어. 그럼 너네 오늘부터 수학 공부 안 할래? 실제로 너희가 중학교 때 받았던 성적을 쭉 돌이켜보면 모든 영역의 성적이 다 높은 게 아니라 그중에서 더 높은 게 있고 좀 떨어진 게 있잖아. 더 높은 과목은 공부 안 했니? 더 열심히 할 경우가 많아. 애들이 자기가 성적이 높게 나왔을 때에는 그거마저 놓칠까봐 그 과목을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많아. 그러면 과목에 대해서 편중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자기가 잘하는 과목을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해.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 과목에 투자한 시간이 많아서 그 과목의 성적이 높게 나오는 건데 애들은 성적이 높게 나오니까 다시 그 과목에 또다시 재투자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들은 계속 안 보려는 습관이 되게 강해. 근데 이 전체적인 과목이 다 중요한 이유는 되게 단순해. 얘네들 총점으로 너희 대학을 갈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너희 계획표상에 국영 탐구에 대한 모든 과목에 대해서 학위 시간이 반드시 파악이 돼 있어야 돼. 요즘에 정말로 시대가 많이 발달되어서 꼭 오프라인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인강이라던가 아니면 뭐 우리 학원처럼 미친 학원들은 뭐 유튜브에 막 뿌린다던가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학원 가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국어, 영어, 수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은 뭐 국어하고 수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학예 계획을 짜지 않은 과목들을 완전히 등외시하고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나중에 덥석 1학년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래. 아시겠어?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전체로 너희가 파악할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너희한테 하루에 14시간 공부하라고 한 번씩 당겼지만 그럼 애들 지금 대부분 14시간 공부하고 있을까? 그러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 100% 아닐 거야. 이유가 뭐냐면 일단 문자 시간을 받아보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선배들도 고3 정도 돼야 한 13시간, 14시간 하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있고 고2만 되더라도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네들이 꼭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학원을 다니다가 수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나 그 말 들으면 안타깝기도 한데 때로는 어처구니도 없는 게 뭐냐면 네가 정말 14시간씩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없다고 하면 정말로 안쓰럽겠어. 근데 자신의 공부 시간이 이미 줄어들어 있고 그 시간 안에서 학원 숙제만 아등바등하고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 친구 결국 성적이 안 오를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즉 너희가 공부 시간 전체 채워가고 전체 과목을 다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서야 돼.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수학만 14시간 한다? 솔직히 한번 시험 기간, 특정 시험 기간 제외하고 자기가 하루에 수학만 14시간 해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볼래? 거의 불가능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전체적인 과목을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과목만 14시간씩 주 7일, 일주일 내내 공부한다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너희 선배들 중에는 어떠한 경우들을 되게 많이 썼냐면 이 모든 과목을 요구하지 않고 특정 과목의 최저 과목만 맞춰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수학을 빼버리게 되면 그만큼 생활의 시간이 많이 남아. 그렇다고 나머지 과목들을 수학 공부했던 시간을 대신해서 2배씩, 3배씩 더 많이 하냐? 그렇지 않다. 만약 자기가 국어 공부하는데 3시간이 소비됐다면 수학을 포기하는 순간 국어가 6시간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4시간 또는 5시간 정도 공부하고 여유 있다 느끼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사람이라면 참 묘하게 자기가 어느 정도 해놨다는 게 여유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헛짓거리 하기 시작해. 갑자기 안 하던 핸드폰 만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안 하던 수다를 떨기 시작하고 여태까지 쳐다보지 않았었던 책을 읽는다던가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뭐 가본 적 없었던 게임방이나 아니면 뭐 노래방 이런 데 갑자기 가보기 시작한다던가 즉 자기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행동들을 막 그 여유 시간 하면서 또다시 뭐라고 얘기해버리냐면 시간이 없대. 그럼 보면서 참 답답한 거야. 난 너희들이 3년이 지난 후에 적당한 후회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걸 이뤄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자신감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따라서 전체적으로 공부한다는 뜻은 단순히 그냥 다른 과목 공부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지켜야 될 대원칙 중에 하나야. 그래서 자기 계획표 짤 때 국어와 영어, 수학의 학위 시간 어디가 있는가, 학원을 다닌다면 학원 시간 언제인가,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그 학을 처리할 것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강도 존재하고 아니 유튜브에 강의도 많이 있고 아니 EBS가 무료 강의도 참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서 자기가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하시고
혹시라도 그래도 모르겠으면 선생님이나 한 예진쌤이나 아니면 성원님 찾아가셔서 제가 국어는 어떤 걸 좀 더 보면 좋을까, 아니면 영어는 어떤 걸 좀 더 보면 좋을까 라는 걸 반드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 두 번째, 학위 파악됐으면 당연히 스리 나오셔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24시간 감시할 수 없다고 했잖아. 마찬가지로 학일 시간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원의 뭐 누군가가, 아니면 학교의 누군가가 너희들을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지켜보는 눈이 있지만, 수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서 너희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드물지. 특히 독서실 같이, 요즘에 독서실 되게 개방적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옛날 독서실 같은 경우 알고 있니? 혼자 쓰는 책상 같은 경우, 그때 같은 경우 책상에 앉으면 뭐 자든 말든 뭐 어떻게 알아, 그지? 따라서 습하는 장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프라이빗한 경우가 많아. 개인적인 공간을 꾸미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런 장소에 가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의미 없는 시간만 소비 돼버려.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때 몇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선정하셔야 되는데, 항상 얘기하는 장소 반드시 선정해. 가능하면 집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장소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만약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공부한다면 거기가 타인의 공간인 것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집 밖에 나와서 좀 돌아다니다 들어간다던가, 보통 막 3시간 4시간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서 선생님 저 잠깐만 연금포 좀 갔다 올게요 이런 거 가지 말고, 그리고 그 장소에 가서 어느 장소에 갈지 첫 번째 선택하시고, 두 번째는 그 장소에 어느 시간에 도착할 것인가, 어느 시각에 거기에 도착할 것인가. 만약 오늘 10시에 수업이 끝나게 되면 내가 공부할 장소가 집이라고 했을 때 나는 10시 반까지 집에 도착할 것이다, 혹은 11시까지 집에 도착할 것이다. 반대로 도서실 간다고 한다면 집보다 훨씬 더 가까운 도서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뭐 나는 10시 뭐 20분까지 혹은 10시 10분까지 도서실에 도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각을 정해. 그럼 도착할 시간부터 내가 몇 시간 동안 공부할 것인지 시간이 파악되기 시작할 거야. 아, 내가 오늘 도서실 도착할 시간이 면제고 여기고 그 다음에 떠날 시간이 이때니까 그 사이 시간이 뭐 2시간 정도 파악이 된다, 아니 3시간 정도 나오겠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시간 동안에 어떠한 과목을 어느 정도 양을 공부할지를 반드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작정 도서실 가서 공부할 게가 아니라 나는 도서실 가서 2시간 동안 수학 공부를 20문제 정도 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야 너희가 그 시간 동안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가 있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가지고 그다지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단어 외워볼까 시작했다가 단어 한 3-4개 외우고 좀 짜증나는데 수학 좀 풀어볼까? 수학 한 3-4문제 풀어봤다가 너무 쉬운데? 혹은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면 그럼 다시 또 국어 지문이나 좀 읽어볼까? 라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라면 먹으러 가서 나가.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런 상황 발생하지 않게 자기가 정해진 시간 동안에 자기의 목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쌤 분명히 습은 혼자서 하는 거라고 했어.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랑 만약에 도서실을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까지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어. 그것까지 뭐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은 시간에 공부 계획을 갖지 마.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네 친구와 너하고 같은 과목을 같이 공부하자 라고 하면서 선언하게 맥도날드 가서 공부하는 애 보고 있으면 가끔 진짜 좀 답답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진심이야. 선생님 최고로 봤던 애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그 원할머니 보쌈집에서 공부하는 애 본 적 있는데, 고기를 앞에 두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야. 무슨 말이야? 이게 진심을 하는 얘기야. 어떻게 고기를 앞에 두고 공부를 해? 고기 먹어야지. 그렇지 않겠어? 근데 그런 걸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되게 안타까운 거야. 아시겠니?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학이야 뭐면 여러 사람들 어차피 선생님 바라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습할 때는 반드시 혼자 공부하시고, 알겠어? 공부할 거 먼저 혼자 하는 거야. 그리고 네 옆에 있는 친구가 너한테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지식 수준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절대 그 친구 신뢰하지 마. 반대로 너도 누군가한테 알려주지 마. 그거 거만한 행위야. 왜 알려줘, 경쟁자한테? 웃기잖아. 나 이번에 이거 맞을 건데 너도 맞춰볼래? 그리고 틀리게 알려주면 더 웃긴 거잖아. 뭐 먼저 알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항상 혼자서 공부 계획을 갖고 실행할 수 있도록 아시겠어?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데, 이 가이드라인상 너희가 계획을 짜보시고, 만약에 자기의 특수성에 따라서 혹은 자기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아직 예비 고위 학생들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 반드시 선생님을 찾아오셔서, 혹은 뭐 예진쌤이나 너희가 통화하는 선생님 찾아서 상관없어, 우리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는 찾아가서 제 계획은 이런데 어디를 좀 더 수정하면 좋을까, 아니면 저는 어떤 게 좀 더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좀 물어보시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수학 공부하는 거 봅시다. 여러분들은 방학 동안에 1월달, 2월달 동안에 저희와 같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 고등수학 3파를 공부하시겠죠?
이 상한 수업은 프리뷰 수업인데 프리뷰 수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처음 듣는 학생들이 있다는 상황에서 수학책 처음에 정의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들 개념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증명하신 뒤에 문제풀이까지 적용을 시켜버려서 우리 프리뷰 수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수학 상하에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증명, 정의를 정리할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난 다음에 대부분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못해서 그냥 그 자체를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선생님 첫 번째 수업은 어떻게 공부하셔라,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셔라 이렇게 강조드리니까 잘 듣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은 한두 번 이미 들어보셨죠? 방학 시작했으니까. 선생님들마다 제가 부탁을 드렸었던 게 그냥 가가지고 바로 문제 다이렉트를 풀지 말고 반드시 그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판서에서 애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증명할 거 다 증명해 주셔라 하나 빠짐없이 부탁을 드렸는데 선생님들 이제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 너희 영상이 지금 제일 늦게 올라오고 있거든? 수업이 제일 늦게 시작해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더니 우석쌤 수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좀 이따 가서 확인해 볼까 잘 했는지. 네. 그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내가 필기 잘해서 이쁘게 소장하고 제가 자꾸 박제놓지 말고 어떻게 하시냐면 필기 한거에다가 집에 가서 개념서 만드시 읽어요. 여기서 말하는 개념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학 문제집을 전체 통칭해서 두 가지 부를 이렇게 나누면 하나는 개념서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문제집이라는 게 있어. 이걸 좀 구분해 보면 수학의 정석 들어본 적 있니? 수학의 정석 같은 경우는 개념서야. 개념 원리 들어본 적 있어? 너네 중학교에서 개념 원리 많이 보지? 안 보니 요즘에? 그래? 쓰레기 찾기 이제? 개념 원리 RPM이라는 책 본 적 있어? 그런 것도 있지. 그럼 RPM과 개념 원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RPM은 문제집이고 개념 원리는 개념서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즉 이런 식으로 개념서하고 문제집이 구분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수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시에서 공부를 보면 수학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문제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해서 문제집을 바로 사. 문제를 풀려고 팍 했다가 모르겠어. 그럼 질문해. 혹은 답지 마. 질문하는 양반이고 답지 보도 양반이고 대부분 덮어. 그지? 그렇게 공부하다 계속 실패한 거 같은데 수학 공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개념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너희들이 수업 잘 듣고 필기 열심히 해오셨지만 그거를 집에 가서 바로 그냥 필기 다 했네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개념서를 꼭 한 번 사서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아 얘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반드시 길러야 돼. 다시 뭐 증명이 나온다면 그 증명도 당연히 따라 해보시고 오케이? 거기에 보면 어떤 정의가 있다면 그 정의를 반복하면서 친숙하게 만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해. 그래서 처음에 습관을 들으실 때 아예 이 정도 한 2회 정도 하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물론 개인적 편차에 따라서 두 번 읽어서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 번, 네 번 읽으셔도 상관없고 최소 선생님이 두 번 정도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는 것은 그냥 너희들이 보편적이다고 생각했을 때 기준이니까 좀 더 많이 읽었다고 해서 뭐 자기 시인이 문제가 있다던가 난 쎄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난 그게 훨씬 더 멋있다고 생각해.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리고 나면 필기했던 것과 개념 적인 내용들이 머릿속에 쑥 들어오게 될 거야. 그래서 그와 또 내용을 너희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종 단계에 뭘 반드시 해보시기 바라냐면 하얀색 연습장을 꺼내놓고 누군가한테 설명하기 시작해. 근데 여기서 누군가의 대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특별히 누가 안 쳐내는 건 아니야. 강아지도 괜찮고 엄마 앞에서 잘나치는 괜찮고 아니 동생 앞에서 잘나치는 괜찮고 아니면 그냥 가상의 인물 하나 상상하면서 설명해도 괜찮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안다는 뜻은 내가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너희가 들었을 때, 수업을 들었을 때 선생님들이 만약에 야 이거 그냥 외워 라고 하면 너희 스스로도 뭐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건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즉 너희가 뭔가 제대로 인지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내가 그걸 책을 보면서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이나 글로 통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신이 개념서를 한 두 번 정도 정독하시고 그다음에 필기됐던 내용을 참고해서 봤더니 내가 이 전체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서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바로 이론 정리가 끝난다. 그러니 그리고 두 번째로 개념과 정리해서 수학을 공부할 수 없다. 그냥 뭘 하시랍니까? 라고 하시면 당연히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거 토목장에 있는 숙제, 우리 책임 뭐라고 그랬지? 올바른
개념의 연습인가? 아니, 올바른 개념의 연습. 그다음 책들을 보시면 문제가 쭉 실려 있을 것인데 그 문제를 이제부터 개념을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시켜 보면서 풀어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쭉 풀다 보면 몇 가지 시행착오 있고 선생님이 여기 전반적으로 순서 좀 정해줄게. 처음 풀 때는 그냥 풀어. 뭐 1번 보고 모르겠다고 해서 갑자기 답지 본다던가 갑자기 뭐 문제 풀다가 중간에 뭐 하나 막혔다고 해서 괜히 뭐 선생님 질문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쭉 푸시기 바래요. 그래서 쭉 풀었을 때 너희가 중간중간마다 모르는 문제에 별표가 처리되어 있을 거야. 이해하시겠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음 행위는 바닥을 이용해서 채점. 바닥이라는 것은 풀이에 대한 설명은 안 들어있고 그냥 답이며 포함이다 알려준 걸 말해. 그래서 내가 바닥을 이용해서 채점하게 되면 아마 결과는 이미 별표 쳐져 있던 게 있었을 거고 당연히 새로 나온 것 중에서 맞은 것도 있었을 거고 당연히 틀린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푸는데 다시 풀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내가 이미 모르겠다는 걸 다시 푸는 별 의미가 없어. 그리고 맞은 것도 다시 푸는 별 의미가 없지. 즉, 틀렸던 거를 다시 풀기 시작해. 이 틀렸던 걸 다시 풀다 보면 중간에 보시면 내가 문제를 잘못 해석해서 옳은 걸 고르시라고 했는데 잘못 옳지 않은 걸 골랐다던가 아니 반대로 순간적인 계산 실수로 인해서 2 곱하기 3이 8 이렇게 썼다던가 이러한 실수들에 의해서 틀렸던 문제들은 아마 다시 수정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다시 풀 수 있는 거는 세모로 바꾸시고 다시 풀어봤는데 내가 지금 계산 문제를 실수한 것도 아니고 난 계속 오답으로 연결이 된다던가 아니면 다시 풀려봤더니 문제 자체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걔 역시 별표를 바꿨어. 여기까지 하시니 그럼 실용적으로 너희가 남은 건 무엇일 거냐면 실용적으로 남은 것은 맞은 문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틀렸는데 맞았던 문제를 바뀐 문제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애초에 모른다고 체크했던 문제 있을 것이고 내가 다시 풀어보니 모르는 문제가 되는 문제도 있을 거야. 당연히 너희들이 여기까지 과정인데 숙제를 한 건데 오케이? 여기까지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었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너희들은 이 두 문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어. 절대 착각하면 안 될게. 특히 수학에 자신 없는 친구들도 절대 착각하면 안 될게. 수학 문제를 많이 맞아야 재밌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수학 문제는 많이 맞으면 오히려 재미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너희 동생들 혹시 집에 있을지 모르지만 뭐 집에 있는 초등학생 3학년 동생들이나 아니면 너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그 수학책들을 꺼내서 다시 풀어보시면 아마 다 맞을 거야. 그러면 너네가 그걸 왜 하고 있는지 아마 이유 자체를 잊어버릴 거야. 아시겠니? 따라서 많이 맞고 싶어라는 욕심에 자꾸 틀린 것 때문에 수학 문제 하기 싫어 수학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너희는 틀린 문제, 즉 못 푸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니까 이 틀린 문제 파악하는 걸 정말 신경 써서 잡아내시면 좋겠. 두 번째, 틀린 문제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면 너는 지금 이걸 뻘짓거리한 거야. 그냥 모르는 걸 모른다고 알고 넘어간 거야. 뭐만 알겠어? 모르는 부분은 아는 걸 바꾸기 위해서 이거를 반드시 다시 푸시는데 세 번째 다시 푸시는데 그때는 답지를 보시던가 아니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답지하고 질문 중에 뭐가 더 옳은 방법입니까로 묻는 게 되게 많아. 무슨 말인지 되지? 가끔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묻는 게 우리가 자꾸 답지를 본다고 걱정하죠. 답지 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질문을 하는 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올바른 행위인 것처럼 퍼져 있는데 선생님 그렇게 생각 안 해. 질문만으로 유지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거야.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공부 안 하는 얘기밖에 안 돼. 무슨 말이겠어? 따라서 답지와 질문을 적절히 섞을 줄 알아야 돼. 다만 답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유형성이 있고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답지는 답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별다른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학생들이 답지를 딱 봤을 때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인정해버려.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답이 그러니까 이거 그냥 받아들여. 이게 답지의 단점이야. 장점은 뭐가냐면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어. 저녁 10시든 아침 7시든 내가 답지가 옆에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게 장점이야. 그래서 질문은 너희한테 얘는 이래서 이렇게 풀어야 해 하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힘을 계속 길러줄 수 있겠지만 단점은 아무 때나 물어볼 수는 없어. 뭐 저녁에 새벽 2시에 공부하다 보니까 갑자기 모르겠어.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럴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이 두 가지 섞을 때 너희가 답지를 보는 것도 너희가 알아서 판단하시지만 질문하는 건 반드시 요걸 신경 써. 언제 질문할 것인가 같이 고민하셔야 돼.
그냥 아무 때나 새롭게 질문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학원에 와서 언제 질문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계획표상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돼. 따라서 너희들이 학원에 오는 날들은 수업이 있는 날들만 학원에 가야겠다고 계획 짜지 마시고 수업은 없지만 내가 선생님한테 이런 공부했었던 것들을 질문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학원에 오는 시간을 반드시 추가적으로 잡히려야 해. 이 말 무슨 말이니? 즉 너희들이 지금 월수금에 학원 수업이 배치되어 있는데 월수금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날들 중에 하루 정도는 최소 하루 정도는 학원에 반드시 오셔서 질문하는 시간을 반드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전반적으로 계획표와 너희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셔라 라는 얘기에 대한 얘기야. 나머지 두 가지는 그냥 간단하게 말로 할게요. 세 번째는 테스트에 대한 얘기인데 너희들이 뭐 혼자서 공부하는 거라면 여기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의 한계가 보통 한 20분에서 하루 정도래요. 그래서 20분이 지나면 첫 번째 망각이 일어나고 하루가 지나면 또 두 번째 망각이 일어난대. 그리고 세 번째 망각이 1주에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세 번째 망각이 일어난대. 이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20분 정도 후에 있다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하루 정도 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 이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보존된대. 무슨 말인지 되니? 따라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강조드려서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이후에 일주일 정도 후에 너희가 만약에 학원 안 다닌다면 자기 스스로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저번 주나 저저번 주에 배웠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시는 걸 추천해. 근데 학원에서는 이걸 너희한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는 거냐면 테스트를 봄으로써 너희들이 한 1, 2주 정도 공부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릴 거야. 그래서 테스트에 대한 정기적인 공지가 있을 건데 대표적으로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반드시 테스트를 볼 것이고 오케이? 그러다 보면 한 2주마다 한 번씩, 3년마다 한 번씩 테스트 보실 거야. 두 번째는 2월 28일 날 우리가 2달 정도 공부하고 난 상태에서 2월 28일 날 전반적인 테스트가 또 한 번 있을 거야. 아시겠어?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 좀 공지해 놓고 세 번째는 마지막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실 여러분들이 안타깝지만 100% 힘드실 거야. 뭐 99% 힘들 거야도 아니고 100% 힘들 거야. 누구나 다 힘들 거야. 아침에 잠을 충분히 못 자서 짜증 날 것이고 저녁에 자고 싶은데 못 자서 짜증 날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놀러 갈 것인데 나는 그러지 못해서 짜증 날 것이고 엄마나 아빠나 혹은 네 주변에 동생이나 형이나 대학생이 된 형이나 이런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도 그러지 않는데 너만 불행에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점차 어떻게 바뀔 거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야.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점점 너의 생각을 지배해 가기 시작할 건데 선생님 미리 말할게.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그걸 해낸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성공한 사람들과 노력한 사람들 기준 봤을 때 노력한다고 100% 성공한 건 아니야.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분명히 있지만 이 얘기를 거꾸로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게 성공한 사람들은 100%다 노력했어. 이걸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따라서 너희들도 안 힘들 거라고 자꾸 바라거나 난 좀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분명히 힘들 거야. 힘들 건데 그 끝에 너희가 보람을 느낄 것이냐 아니면 그냥 패배감만 느낄 것이냐의 차이만 존재해. 따라서 난 너희들한테 편히 보내셔라 아니면 좀 즐겁게 보내셔라는 조언 대신에 정말 열심히 해서 너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결과를 가져가셔라 꼭 강조하고 싶어. 그리고 이걸 해가려면 너희 스스로 꼭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난 안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갖고 지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그 생각이 그 사람 머릿속을 지배해.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던 나는 할 수 있다, 난 해낼 것이다, 나는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순간에도 그런 생각들이 너희 머릿속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너희가 버텨갈 수 있는 힘이 생겨. 분명히 얘기하지만 너희는 힘들 거야. 하지만 이 힘든 시간을 버티려면 너희 스스로 너희를 믿는 힘이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자기 전에 반드시 난 오늘도 할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시작하시고 끝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OT 시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첫 번째 자폐성향 학습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